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9월 30일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0대1로 또 참 찜찜한 끝내기 패배로 시즌을 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144경기를 했는데 66승 6무 72패, 승패마지 -6, 그리고 7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7위로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진짜 시즌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먼저 다들 참 긴 시즌, 또 올 시즌 참 어느 때보다 희의 고점이 높았고 또 저점도 굉장히 깊었는데, 아무튼 참 많은 시즌들 우리가 봐왔지만 올 시즌만큼 정말 기쁨도 컸고 그만큼 아쉬움과 슬픔도 컸던 시즌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을 같이 봤는데 여러모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긴 시즌 또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해서만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경기는 마지막 경기라서 뭐 그렇게 승패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진 않았는데 지는 마무리가 너무 좀 좋지 못했죠. 차라리 9회 뭐 끝내기 홈런 맞고 이렇게 졌으면은 하나는 또 오랜만에 또 가이야구에 진출을 했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홈팀이 좀 그런 축제 분위기라 확실히 좀 났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끝나면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롯데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경기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깔끔한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도 깔끔하게 끝내지를 못하면서 이제 이기고 지는 거에 떠나가지고 약간 찜찜한 마음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게 맞고 끝났으면은 그냥 그렇게 됐네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경기는 그러니까 우당탕탕 우왕좌왕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마지막 장면이 올 시즌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 마냥 좀 우당탕탕 하다가 끝난 느낌이라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그래도 오늘 경기 뭐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벨라스케즈 선수가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2사구 3탈삼진으로 마지막 경기이자 팀의 마지막 경기자 본인의 마지막 등판을 가장 좋은 투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과, 근데 또 시즌 마지막 경기이고 본인도 부담도 없고 사실 하나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하게 던져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투구는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빼놓고 그냥 저는 한국에서 사실 와가지고 안 좋은 기억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너무 못했고 팀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와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마지막엔 잘했으니까 뭐 전 좋은 기억 한 토막은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뭐 너무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움이 돼 보려고 자청해서 불펜도 가고 그렇게 좀 애써준 마음은 고마웠어요. 벨라스케즈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못했고 진짜 참 진짜 못했지만, 그래서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워크의식은 굉장히 마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거기 때문에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어찌됐건 그 마음은 참 고마웠고 너무 못해서 참 서운했지만, 그래도 뭐 미국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야구를 뭐 남은 야구 마저 잘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이니까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벨라스케즈 선수가 마지막 등판을 좋은 기억으로, 팀이 못 이겼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잘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떠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또 오늘 끝까지 와이스 선수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7이닝 무득점 1안타 1사구 5탈삼진인데 참 무기력했죠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비시즌 내내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투수한테 이렇게까지 힘도 못 쓰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와이스 선수는 그랬던 거 알고 올 시즌 내내 많은 투수들한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많은 반성과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와이스 선수하고 결국 올 시즌 전적이 6번 만나가지고 5승 무패 41이닝 5실점 평균 자책 1.10 19안타 10보이넷 1사구 53탈삼진 41이닝 동안 53탈삼진을 당했는데 보이넷은 10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넷 4사구 비율이 53대 11입니다. 진짜 5대1에 가까운 아주 부끄러운 수치고, WAHP가 0.71, 한 이닝에 0.7명밖에 못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POPS가 0.385. 그러니까 팀 OPS가 와이스 선수 상대로 0.385예요. 이거는 뭐 말하기 힘든 수준의 정말 참 부끄러운 수치인데, 아무튼 이런 기록을 보면서 그런 걸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못했구나. 이렇게 한 투수한테 또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꼭 뭐 새기겠지만
네, 꼭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 전체로도 그냥 총 출루를 3번밖에 못했습니다. 2안타? 몸에 맞는 공 1개. 그러니까 뭐 뭘 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굉장히 부끄러운 경기력이 오늘도 나왔고 2회 초에 2사 후에 전민재 선수 몸에 맞는 공이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끝났고 3회 초에 유일하게 이제 잘 맞은 타구 안태양 선수 한태양 선수 안타도 잘 때렸지만 장타가 한 개 있었습니다. 1사 후에 레이 선수 2루타로 4회 초에 1사 2루 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진루도 못 시켰고 9회 초에 김범수 선수가 나왔을 때 1사 후에 한태양 선수가 안타 때렸습니다만 이것도 뭐 바로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전혀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출루 자체를 3번 한 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근데 그 또 진루도 한 번도 못한 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뭐 타격 자체가 너무 전혀 의욕이 안 느껴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뭐 9회 말에 맞고 10회 말에 맞고 해도 점수 낼 거란 생각은 안 들었어가지고 오늘 경기가 뭐 0대 0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9회 말 전까지는 그래도 뭐 이긴다는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 솔직히 점수를 난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다 보니까. 그렇고 또 상대 호수비로 아쉬운 장면도 2번 정도 있었는데 7회 초에 선두 타자 레이스 선수가 늦게 깔려가는 우익수 앞에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우익수 김태현 선수가 정말 몸을 낮추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해설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처럼 정말 독수리가 저공비행하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 마냥 공을 멋지게 낚아채면서 호수비에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두 타자니까 안타가 됐으면 또 어떻게 찬스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8회 초에도 1사 후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손호영 선수가 타구가 있었는데 그 중견수 리베라토 선수가 뒤쪽에 가 있다가 굉장히 먼 거리 뛰어와서 사진처럼 정말 집중력 높은 수비로 이 공을 캐치해낸 모습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도 떨어졌으면은 타구가 채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2루까지도 갈 수 있는 타구가 됐을 거고 8회 1사 2루면은 좀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가 또 좋은 수비를 또 보여주면서 하여튼 경기를 또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없게 안 그래도 못 치는데 그렇게 또 잘 막았던 것 같고 뭐 롯데도 손호영 선수가 한번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한 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 이거는 정말 좀 좋은 수비다. 갑자기 튀어오른 타구를 굉장히 잘 잡아낸 타구 한 개 있었는데 아무튼 그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9회 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9회 말에 김원중 선수가 나와가지고 1사 1, 2루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1루 라인 드라이브 타구로 9회 말을 어떻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현빈 삼진, 노시안 2루타, 최은성 보이넷 고의사구, 하주석 1루수 라인 드라이브 더블 플레이 이렇게 됐는데 하주석 선수 타구도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9회 말도 어떻게 운으로 막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회 말로 가면서 근데 또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뒤에 나올 투수도 뭐 마땅찮기도 해서 김원준 선수를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구 일치를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나올만한 선수가 뭐 김원중 선수가 10회 안 나왔으면 정현수, 김강현 뭐 이 정도거든요. 나머지 구승민, 정우준 선수를 이 경기에 쓰진 않았을 것 같고 박준우, 박진, 정성민 선수 어제 뭐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니까 그냥 김원중 선수로 마지막까지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실망스러운 게 10회 말 상황에서 질 수는 있거든요. 끝내기를 맞고 질 수는 있는데 아쉽다기보다 실망스러운 거는 무사 1루에서 최지훈 선수가 번트를 대려고 계속 나와 있었는데 그 번트를 못 대주고 결국 3볼로 끌려가더니 결국은 보이넷까지 내줬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많지만 이런 건 참 실망스럽죠. 맞아서 지는 게 아니고 마무리가 팀의 마무리 투수가 번트도 못 대주고 이렇게 보이넷 내주고 하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7월 말에 어깨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좀 쉬었잖아요. 일주일 정도 쉬고 나서 이제 나왔었는데 근데 그 뒤로 사실 체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8월에 그 보이는 성적이 8경기 12이닝 6실점 5자책 평균자책 3.75 16피안타 3보이넷 12탈삼진 WRCP 1.58 OPS 0.818이에요. 그러니까 8월도 안 좋은데 그래도 어찌저찌 버티긴 버틴 것 같아요. 근데 9월이 진짜 안 좋죠. 네, 9월을 보면은 5경기 6이닝 6시점 5자책 평균자책 7.50 11피안타 7분 2사구 6삼진 WRCP 3.00 1.099인데 이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7월 말 전까지는 김원중 선수 굉장히 좋았잖아요. 김원중 선수가. 그래서 저 어깨 불편함 이후에 8월 9월이 숫자 성적도 그렇고 체감 성적도 체감적으로도 구위와 컨트롤이 모두가 굉장히 안 좋은 게 2달 동안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쌩쌩한 경기가 한 두세 경기 정도? 한 세 경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일단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깨 불편함 이후에 저런 현상이 계속 나온 걸로 좀 느껴져서 저 어깨 불편함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 그 검사를 시즌이 끝났으니까 좀 진득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찜찜한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원준 선수가 계속 이제 팀에서 뛰어야 되는 투수고 그 역할이 뭐 마무리를 계속 갈지 아니면 역할을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큰 어떤 그게 없으면은 내년에도 일단 마무리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약간 저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한번 좀 체크를 정확하게만 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서 멀티이닝이랑 세이브 수성률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김원중 선수가 최근 3년 동안 23년에는 멀티이닝이 11회 24년에는 19회, 25년에는 17회예요. 그러니까 24년, 25년에 멀티이닝이 좀 늘어났죠 많이.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멀티이닝이 뭐 좋지 못한 건 맞으니까요. 수수한데 좀 어려운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세이브 수성률은 또 최근 3년에 봤을 때 올해는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감하고는 다르게 어찌됐건 막아낸 게 많기는 해요. 23년에 85.7%, 24년에 78.1%, 25년에 84.2%니까 이제 마무리의 세이브 수정률이 84.2%면 수준급의 성적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도 시즌 마쳤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올 시즌 잘해준 게 더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이런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굉장히 찜찜하게 끝나버린 10회 말 끝내기 상황이 1-3할루 리베라토 선수의 내야 흙 바로 뒤에 떨어지는 이 높이 뜬 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열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시원하게 맞고 진 것도 아니고 약간 실책성 플레이로 경기가 끝난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이거를 좀 저도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진정을 하고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3할루의 끝내기 상황이고 타자가 발이 빠른 편인 좌타자 리베라토 선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진 수비를 해야 되죠. 왜냐면 한 점이면 끝내는 상황인데 내야 땅볼을 굴려도 6-4-3이나 4-6-3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리베라토 선수이기 때문에 타자 주자가 당연히 이제 전진 수비를 하고 뭐 외야에 뜬공이 나오나 아니면 내야 땅볼이 나왔을 때 홈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진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타구가 진짜 애매한 지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딱 이 내야 흙 끝 지점 정도에 떨어지다 보니까 전진 수비를 당긴 상황에서 유격수가 백을 해서 잡기도 어렵고 중견수가 쫓아와가지고 잡기에도 어려운 지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딱 그 중간 지점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주영 선수가 정말 멀리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글러브에 닿았다가 떨어졌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견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잡으려고 했으니까 뭐 잡았으면 진짜 좋은 수비가 됐을 텐데 장주영 선수가 못 잡은 게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좀 그랬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거는 못 잡은 건 문제가 아닌데 넥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는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홈에 던지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선수들이 멀뚱히 있다가 그냥 경기가 끝났다는 건 좀 기본적인 게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김동혁 선수가 여기 있어요. 이 다 또 흰색이 봐가지고 구분이 안 되니 또 왜 이랬나 몰라. 아무튼 김동혁 선수가 공을 지금 잡는 시점에서 3루 주자가 지금 반밖에 못 왔거든요. 3루 주자인 이원석 선수가 반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세가 안 잡히고 이게 송구를 왜 못했는지 뭐 스텝도 꼬이고 뭐 공도 바로 못 잡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차피 끝나는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홈에 던져보긴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3루 주자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넥스트 플레이로 홈에 송구를 해야 되는데 그 송구를 안 한 부분 못한 거겠죠. 아무튼 못한 게 일단 2차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홈에 들어왔어요. 근데 홈에 던지고 나서 만약에 김동혁 선수가 홈에 송구를 하고 들어왔어요. 경기가 끝났어도 그 마지막에 또 1루 2루 주자가 2루 베이스에서 겹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바뀌지 않아도 혹시 모르니까 3루 2루를 찍어보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떤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의 가능성이라도 체크를 하는 걸 좀 몸에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다는 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인데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온 직후에 2루 주자하고 1루 주자가 2루에서 겹쳤거든요. 아니, 이거는 결과가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고 롯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플레이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3루 주자인 이원석 선수는 이미 홈을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1사 만루 상황이기 때문에 3루 주자가 홈에서 들어오는 순간 경기는 끝났죠. 그냥 1대0으로 경기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들어온 직후에 진짜 바로 직후에 이 2루 주자인 이 권강민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루 주자는 이미 이 2루를 밟아서 도착해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주자가 2루에서 겹쳤잖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는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진짜 한 프레임 차이거든요. 이 3루 주자가 끝내기 주자가 들어오고 2루 베이스에 겹친 게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들어오고 겹쳤는지 아니면 겹치고 나서 3루 주자가 들어갔는지 이게 뭐 판단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3루에 찍어보고 1루에 찍어봐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만약에 주자가 겹쳐가지고 1루 선에 1루 주자가 아웃이 돼도 투아웃이니까 경기가 끝난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게 몸에 빼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야지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혹시 모르는 상대의 미스를 또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선수들이 다 이렇게 타는 상황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이 상황이 저도 정확한 게 제가 말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상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정정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주자가 겹치면은 1루 주자가 아웃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미 끝내기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순간 경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얘기 혹시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황이 혼란스럽고 애매하니까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 상황에 3루 던져서 베이스 찍어보고 2루도 한번 찍어보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가 아니고 사실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안 했다고 저는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 때문에 시즌 마지막 순간이 너무 찜찜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끝내기를 시원하게 맞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하나 선수들도 막 기뻐하다 리베라토 선수가 약간 좋아하다가 와이 약간 물음표 떴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끝내기가 된 상황이라서 그냥 그림이 너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시즌 마지막 순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10회 말 무사말로 끝내기 위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이 시즌의 마지막 경기이자 사실 뭐 마지막 순간이니까 마운드에 직접 올라와가지고 또 김원중 선수를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런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긴 시즌의 마지막 그리고 진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선수를 격려해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 상황이 거의 끝내기를 맞기 직전에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진짜 독려해주는 거 보기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기 좋은 거 보기 좋았다고 저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뭐 뒤타자 손합 선수 삼진 잡기도 했고 뭐 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다 떠나가지고 선수를 독려해주는 모습은 좀 보기 좋았다는 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시즌이 마무리가 되게 됐고 뭐 오늘도 뭐 마지막 경기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베스트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벤치에서는 그래서 벨라스케스 선수가 6이닝, 정철원 선수가 1이닝, 최주영 선수가 1이닝, 김원중 선수가 9회 던지고 10회까지 나왔는데 끝내기를 허용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참 다사다난한 시즌이었고 많은 선수들이 참 열심히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시즌이었고 결과는 144경기 66승 6무 72패 승패 마진 마이너스 6이고 승률 4회 7푼 8리 그리고 7위 현재 승차는 18게임 차로 18게임 차인 상황이고 남은 잔여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고 작년에 비해서 결국은 승패 마진 마이너스 2를 줄이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66승 4무 74패 마이너스 8 승률 4회 10푼 1리였고 7위였는데 승수는 똑같고 두 번을 더해지고 무승부를 두 번 더했다 정도로 결국 마무리가 된 시즌이 됐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거의 똑같이 작년과 나와버렸는데 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일단 구단에서 먼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해서 뭐 일단 팬으로서는 오늘은 시즌이 정말 끝난 날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결과를 너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 고생이 많았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됐건 긴 시즌을 치렀고 그래도 참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수들도 연패 기간이 길어지고 또 위에 있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선수들이든 우리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뭐 팬들도 다들 그랬고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뭐 누구 뭐가 문제였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했고 다 같이 힘들었고 다 같이 그래도 좋은 순간도 많았고 그만큼 힘든 순간도 많았고 했는데 다들 고생 많이 했고 그래도 또 한 시즌 고마웠고 네, 그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말로 시즌이 끝나게 됐는데 일단 제가 144경기 중 142경기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뭐 시즌 끝나도 제가 방송이 뭐 멈추진 않을 거라서 계속 이제 인사를 드릴 건데 참 야구 팬한테 시즌이 끝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이렇게 하루에 못해도 4시간, 길게는 6시간, 7시간을 이렇게 차지하던 큰 일상 한계가 이제 반년 동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야구 없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더 길어지는 시간이 또 돌아온 셈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이 길게 또 확보된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야구를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회사를 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해가 넘어가진 않았으나 사실상 해가 넘어간 거죠. 시즌이 끝나고 시즌이 이제 다음 시즌이 기다리면서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의 한 시즌이 또 돌아온 거니까 그 시즌을 또 잘 보내야 될 것이고 잘 살아내야 될 것이고 또 뭐 전국체전, 폴리그 또 여러 가지 또 뭐 국가대표 대항전 뭐 다양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무튼 저도 비시즌 동안 어떤 콘텐츠로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기사 올라오는 거 정리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속 이어갔었는데 물론 기본은 그렇게 할 거지만 또 기존과는 좀 다른 재밌는 콘텐츠들을 좀 해보면 좋겠는 콘텐츠들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시즌에도 계속 야구 얘기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들 아무튼 너무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진짜 긴 시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까지는 사실 제가 정경기를 하지도 않았고 뭐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력 투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저도 좀 잘 하고 싶었고요. 유튜브 운영을 그리고 어떤 숫자적인 목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정상적인 목표들이 둘 다 있었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또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전 올 시즌 둘 다 이뤘어요. 정량적인 성과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정성적인 목표도 그렇고 둘 다 이뤘기 때문에 너무나 운이 좋고 또 감사한 그런 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도 뭐 사실 경기를 안 빼놓고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뭐 체력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지만 또 뭔가 목표를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좀 대견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참 시즌 마무리가 참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긴 얘기는 제가 또 라이브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녹화에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정말 긴 시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한 시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9월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혼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